9월 14일 비트코인 시황, 메이저 알트코인 중간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을 두 개의 덩치 큰 종목,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한 그동안의 관점 정리 및 분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이더리움이 됩니다. 이더리움은 현재까지 위 시황에서 보아왔던 관점을 그대로 차용해 볼 수 있고 위 시점 이후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황인데 요약해 보자면 위와 같이 주봉 단위로 진행되는 초대형 플랫이 완성되었고 그 플랫은 미달형 시 파동으로 끝났습니다. 플랫이라는 조정 파동 구조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아가 애초부터의 파동 구조를 볼 수 있겠는데 2017년 이전 이더리움의 태초부터를 위와 같이 로그 차트로 두고 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현재 진행되었다고 두고 보는 플랫 조정의 위치가 위와 같으므로 기본적인 파동 구조에 대한 일감은 위와 같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임펄스로 보기엔 어려운데 이유는 1파동의 고점을 사 파동 저점이 훼손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다이어고널 형태의 터미널 임펄스 혹은 상승 쐐기 형태로 분석해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이더리움은 이러한 파동 구조로 두는 것이 일감이 되는데 터미널 임펄스가 되었던 이 자체가 엔딩 다이어고널 모양의 상승 쐐기 형태가 되었던 결국 해당 5파동이 끝나면 이 2-4 추세선은 반드시 부수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즉 이 5파동이 해당 추세선을 치지 못할 경우는 위와 같은 형태로 칠 경우에는 딱 맞는다기보다는 해당과 같이 오히려 초과하고 끝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대추세의 기본적 구조라고 볼만 하겠습니다. 즉 현재 1, 2, 3, 4, 5 충격 파동의 모양으로 볼 때도 터미널 임펄스로 5파동의 수순이고 이러한 엔딩 다이어고널 모양으로 보아도 마지막 파동에 대한 공통점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재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있을 수 있으나 이 파동이 대추세에서의 최종 분출이다.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성 역시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 더해 그동안의 되돌림 수준을 확인해보면 최초 2017년의 상승 이후에는 피보나치 0.5, 50% 되돌림을 만족한 상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보게 되면 가장 최근인 2022년에 0.38이 조정 비율을 만족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구간별 되돌림이 아니라 이 전체의 되돌림일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하는데 고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위와 같이 9,000불에서 고점이 형성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형태와 가격대 정도까지 확인해 둘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사이클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나 고려할 만한 일인 것도 사실이나 현재 큰 추세를 이와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반대로 현재 이후 열려있는 조정이 끝난 이후의 파동, 그 조정이라는 것도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시가 미달형으로 끝난 플랫, 조정 후의 이더리움에 대한 남은 추세와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데 참고해 볼만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솔라나입니다. 선형 차트 주봉은 이러한데 일전 분석에서 솔라나는 3마켓 페이지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만 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예시를 보자면 아래로 고를 파고 새 추세가 시작되는 이러한 대표적 패턴이 되는데 다음 솔라나의 구간, 비교적 최근의 이 부분에서 해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 바 있고 현재 해당 패턴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지해 볼만 하겠습니다. 3마켓 페이지의 패턴적 특성은 조정 패턴이 끝나면 직전의 고점을 반드시 뛰어넘은 다음 지점까지 발산을 하고 해당 구간에서 조정 파동이 나온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현재 이후 솔라나의 패턴은 최소한 이러한 모양일 수 있겠다는 관점을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유했다면 아직은 매도하지 않는 전략을 일감으로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솔라나의 전체를 로그 차트로 구조 파악해보면 솔라나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더리움보다 훨씬 늦게 출시된 종목인 만큼 역사가 짧아 큰 파동의 패턴이 썩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덩치 수준과는 별개로 이 역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종속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선행한 이더리움과도 비슷한 전개라고 할 때 향후 이러한 흐름을 일감으로 두고 볼 수 있는데 이더리움의 전체 추세와는 다르게 이는 현재 올라가는 것이 신고점 영역을 만들고 다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 되돌림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후 다섯 번째, 즉 이 파동이 차후에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과 같이 애초 전체 추세에 대한 매우 큰 되돌림과는 다른 상대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되돌림으로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이 다른 만큼 차트의 생김새도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이 비율적 부분도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 확인되는 바 되돌림이라는 부분에서 솔라나는 애초 이더리움의 50%보다 훨씬 더 많이 간 0.618을 터치했던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되돌림은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 0.38이었는데 솔라나는 그 정도 단계까지 파동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3마켓 페이지 상황에서도 0.382를 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말은 이후에 더 높은 곳에서 0.38이나 0.5를 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러한 구조가 될 가능성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D파동, 즉 큰 그림은 이러한 메이저 종목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일감이 됩니다. 짤막하게 리플을 추가해보면 리플은 위 양대 메이저 종목 이더리움과 솔라나와는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합니다. 태초부터 따지자면 거의 6, 7년을 끌어온 위와 같은 초대형 수렴 자체를 뚫고 올라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찬가지로 임펄스가 되었던 조정 파동의
형태가 되었던 현재는 이와 같은 구조가 되는데, 한화로 현재 3, 4천 원대 어간에서 몇 달 동안을 잘 내려오지 않는 이유 역시 현재가 세 번째 파동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임펄스의 경우 조만간 분출을 크게 해서 3파동이 훨씬 더 길게 이러한 모양으로 가면서 4파동이 1파동 고점을 침범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고, 임펄스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흐름을 관점에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높게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시간으로 살 수 있는 전략적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만 하겠습니다.